안녕하세요. TQQQ와 SOXL 매매를 사랑하는 트레이더. 세배 레버리지 상품 투자 연구소입니다. 오랜만에 서두에 비트코인 관련 내용을 올려볼까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모두 결국 추세를 먹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정말 장기 투자로 3에서 5년 아주 길게 역추세인 종목의 분할 매수해서 몇 배 먹는 방법도 있지만 그걸 견딜 수 있는 멘탈과 자금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그런 고통을 견디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역추세 매매를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좌측은 비트코인 2일봉이고 우측은 본래 비트코인 차트를 인버트로 뒤집어 보게 해놓았습니다. 일명 인버스 차트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추세의 시작이 역추세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상승 추세 중에 눌림 이후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추세의 시작 지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롱 입장에서는 2일봉 기준 122평선, 대략 107K 부근을 네 번째 이탈했을 때 롱을 풀매도하고 관망만 했더라도 현재 크게 비트코인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2일봉 기준에서의 역추세로 전환이라면 일봉에서는 이미 역추세로 진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롱이 역추세로 가는 경우가 발생을 했더라면 반대로 인버스 차트에서는 현재 정배열로 진입을 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깐 지금 우리는 정배열이 인버스인 상품에 숏을 치는 롱의 입장이라는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인가 하면 좀 더 쉽게 이해시켜보면 우리가 지금 정배열인 SOXL 상품의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판단하고 SOXS 분할 매수를 겁나게 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무모한 플레이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롱이 결국엔 승리하긴 할 거지만 현재 역추세 중인 비트코인이 이미 바닥이 나왔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한 입장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은 숏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2일봉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 숏 차트에서는 아직도 80에서 122평선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롱이 승리를 하긴 하겠지만 역추세로 진입한 롱은 얼마나 긴 시간을 분할 매수로 버텨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또한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금이 정말 매달 불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투자에 있어서 역추세 분할 매수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재 비트코인은 롱보다 숏이 더 유리하다. 그래도 우리는 롱을 더 사랑하니깐 한 배수로 투자 중이라면 늘 저점을 더 낮출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예수금을 늘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TQQQ는 지금 들어가도 손절가가 명확하기에 베팅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평선이 아직 완벽하게 이쁘게 펼쳐진 게 아니라서 현재 제 메인 매매 포지션인 SOXL로 보겠습니다. 12월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한 개의 상승 추세가 잠시 숨고르기 중입니다. 이걸 또 굳이 있어 보이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1파 상승 중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11월 저점 이후 반등을 1파로 보면 현재는 3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1이평선을 터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쯤에서 매수 비중을 크게 들어가기가 애매합니다. 물론 저는 월요일에 비중을 좀 더 늘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할 매수를 다시 하는 게 물론 어디까지 떨어졌다 올라갈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확신에 차서 무리하게 몰빵 매수만 안 한다면 말이죠. 우측 차트는 넷플릭스입니다. 완전히 역추세로 전환을 했고 122평선 부근을 이탈하고서 최근 바닥까지 3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한 배수로 물리면서 분할 매수 중이라고 해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차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역추세 상품의 분할 매수에서 몇 개월 존버하면 결국 승리하겠죠가 맞는지 아니면 상승 추세의 눌림이나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건지는 본인이 어떤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역추세로 진행하려는 상품의 매수 버튼을 잘못 누르는 순간 내가 손해보는 시간을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빅테크는 한 배수라면 물려도 분할 매수 잘해서 다시 나스닥이 상승 추세 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레버리지 상품을 주로 매매를 할 테니까 레버리지 상품이라면 역추세로 진입을 하면 본주 상품보다 2에서 3배 하락이 세져 버리니까 더군다나 의미복리로 인한 SOXL 하락은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존버하면서 물타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작년 최저점을 찍던 4월달 SOX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레버리지 상품 투자는 위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한 매출도 없는 개잡주의 역추세로 물리는 것보단 훌륭한 반도체 기업들을 묶어놓은 SOXX ETF를 추종하는 3배 상품인 SOXL 상품은 물리더라도 물탈 수 있는 예수금만 관리를 잘한다면 살려는 줄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런 역추세로 진입을 하면 살려준다 하더라도 엄청난 고생을 해야 하고 기회비용을 날려야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수익을 차곡차곡 내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인다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빠르게 잘라내고 관망을 하는 게 훨씬 계좌를 복리로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측은 반도체 기업 AMD 일봉 모습입니다. 쓰리바닥을 찍고 추세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정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살짝 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실적 호재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완벽한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실적 발표 악재로 눌린다면 캔들 아래에 있는 40에서 120일 이평선까지 눌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술적 반등을 시도했다가 아래로 밀려버리면 역추세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당분간 AMD 매매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좋은 기업은 많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기업일지라도 차트상 역추세인 상태라면 굳이 매수 버튼을 눌러서 기회비용을 날릴 필요가 없습니다. 추세의 시작이거나 상승 추세 중에 눌리고 있는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 매매가 실패하더라도 상승 추세 중에는 예수금 관리만 잘하면 한 번의 탈출 기회는 거의 무조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 올라가더라도 포모를 견디시고 매수로 정한 이평선에 올 때까지 존버하면 됩니다. 저는 보통 10일 이평선이지만 5일 이평선부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결국 비중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해당 기준선에 왔을 때 흥분해서 무리하게 비중을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여기서 샀더니 떡상하던데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항상 본인이 생각한 저점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생각하면 다소 매수 비중이 적게 들어간다 한들 성공 확률이 높은 위치라는 걸 본인이 직접 매매로 습득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좀 더 비중에 대한 고민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상승 추세 중에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은 갑자기 122평선까지 다이렉트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한 상승 추세 중 매매 방법 또한 언젠간 분명 실패할 때가 올 테니 실패했을 땐 바로 패배를 인정하고 손절하는 경험치까지 쌓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